여러분은 오랜 연애와 짧은 연애 중 어느 쪽이 더 좋으세요? 오랜 연애를 하는 사람들은 신중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오래 연애에 질질 끌다 헤어지면 상처만 많아서 별로라고 하며 짧은 연애가 차라리 낫다고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여자가 가장 예쁜 여자라고 하며 6개월 이상 연애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남성도 있는데요. 남자보다는 덜하지만 요즘은 새로운 남자가 더 좋다는 여성도 많은 것 같습니다.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나이 먹고 하는 연애는 참 오래 못 가네요. 40대 초반 미혼이에요. 30대 중반에 파혼하고 오랜 세월 연애 안 하고 살다가 40살 넘어서 다시 사람을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 석 달 가면 오래 가는 거네요. 제가 만났던 남자들 나이가 4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미혼, 돌싱들이었는데 서로 나이가 있고 경험치가 많아서인지 그냥 서로 싫은 점이 눈에 보이면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확 달아올랐다가 금방 식고요. 40대가 사회에서는 한창 열정적으로 일할 나이라 그런지 남자들도 일에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여자와의 관계에는 에너지를 쏟기 싫어하네요. 그냥 본인과 안 맞으면 화해하고 관계를 이어나갈 노력을 하지 않고 모든 게 귀찮은가 봐요. 물론 남자나 여자나 자기 눈에 완벽에 가까운 이상형을 만나면 열일 제쳐두고 노력하겠지만 이미 결혼한 사람들의 대부분인 나이, 남아있는 풀 안에서 서로 고르다 보니 이상형 만날 확률은 희박하죠. 그냥 외모 싫지 않고 무난하다 싶으면 연애 시작하는데 서로에게 꽂히지 않은 상황에서 연애하려다가 싫은 점 안 맞는 점 보이면 바로 돌아서는 듯. 요즘 20대에서 30대 초반 동생들이 연애 결혼 고민하면 저는 꼭 이런 말 해줘요. 모임을 나가던 동창회를 가던 총각들이 많을 때 어서들 골라가라고. 나이 먹으면 만나게 되는 사람들 중 기혼의 비율이 높아지고 일부러 미혼이나 돌싱 찾아 노력해야 하는데 그 노력을 해서 겨우겨우 만나도 서로에 대한 열정이 없다고. 먼저 훈계하면 꼰대 소리 들을까봐 먼저 고민을 털어놓거나 하면 이런 말 해줍니다. 결혼할 생각 있으면 35 넘지 말고 얼른 부지런히 골라 빨리 하라고. 최근 2년 사이에 남자 3명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넉 달 만나고 끝내니 그냥 저도 이제 만사가 귀찮네요. 여러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중년 연애의 어려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아무리 싱글이 많다고 해도 나이 들수록 기혼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싱글 중 괜찮은 이성 만나는 게 쉽지 않죠. 싱글을 만난다고 해도 연애관이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동호회에서는 괜찮은 이성이 없다, 결정사에는 없다고도 하는데요. 중년 이후엔 어떤 특정 장소에 괜찮은 이성이 없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어디에나 없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어느 특정 장소가 문제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없는 중에도 만날 사람은 다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단지 40이 넘으면 이성이 없는 게 아니고 20대보다는 30대가 없고 30대보다는 40대가 없고 나이 들수록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건 현실이죠. 이렇게 나이 들수록 이성을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어렵게 만난 사람을 1년도 안 되어 헤어지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이 들면 에너지도 열정도 사라져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나이 들수록 시간 낭비 안 하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정하게 된다는 말도 하는데요. 제 생각엔 중년 연애뿐 아니라 젊은 세대들도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는 게 요즘 세태인 것 같기도 해요. 예전보다는 좀 더 계산적으로 만나는 것 같고 도파민 팡팡 나오는 관계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높아진 것 같아요. 남녀관계뿐 아니라 모든 생활이 감각적이고 흥미 중심의 도파민 뿜어져 나오는 것을 선호하고 느리고 깊게 가는 걸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연애도 가슴 뛰고 흥분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별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가슴이 뛰지 않아서, 성격이 안 맞아서, 조건이 안 맞아서 등의 이유로 쉽게 만나고 쉽게 헤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엔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사랑이 뭔가 하는 씁쓸한 감정이 올라오기도 해요. 여러분, 오래 만나도 서로 시큰둥해지지 않고 행복한 연애를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지루해하지 않고 오래 행복한 중년 커플은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남자는 늘 새로운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여성뿐 아니라 새로운 남자도 매력 있어요. 어떤 매력일까요? 성적인 매력일 경우가 많죠. 남자가 새로운 것을 선호하는 비율은 조금 더 높지만 남녀 모두 새로운 사람에게 이성적 끌림이 있기 마련인데요. 오래가는 연인들은 성적인 매력 외에도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사람만이 주는 매력이 있어요. 애교가 많다거나 포용력의 사이즈가 크거나 특유의 유머 코드, 직업적인 열정, 성실성, 부지런함 등 오래 만날수록 알게 되고 이 사람만이 줄 수 있는 매력이 있어 쉽게 놓지 못합니다. 1, 2년 만나면 지루해질 것 같기도 한데 저 커플은 5년, 8년 어떻게 만나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커플들을 보면 성적인 매력 플러스 또 다른 매력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열정을 쏟을 곳이 있다. 오래가는 연인들 보면 남녀 모두 사랑과 연애 말고 열정을 쏟을 곳이 있습니다. 일이 될 수도 있고 운동이든 독서든 영화든 그 외 취미생활에 열정과 즐거움을 쏟으며 사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남성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양다리 걸치는 남자들은 참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람 피우는 남자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자기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신경 써야지. 또 다른 애인에게 신경 써야지. 보통 부지런함으로는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오직 여자와 연애에 열정을 쏟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오래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남편, 남친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고 운동하고 참 착실한 경우가 많아요. 성향 자체가 그래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삶에 성실하고 진심인 여자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래가는 사랑을 하고 싶다면 자신의 삶에 집중하는 성향의 이성을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남자는 한 발 다가서고 여자는 한 발 물러선다. 여러분, 금방 끝나는 연애와 오래 행복한 연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다양한 차이가 있겠지만 하나만 꼽으라면 전 이걸 꼽고 싶어요. 남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성에게 다정하게 사랑을 표현하고 가정적인 성향이 많고 여성은 연인보다 자신의 일이나 취미에 더 관심을 쏟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즉 남자는 관계에 한 발 다가서고 여자는 한 발 물러서는 거죠. 하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커플들은 반대로 합니다. 여자는 관계에 집착하고 남자는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오래 행복한 커플이 되고 싶다면 반대로 해야 해요. 여성은 처음부터 이렇게 다정다감한 남성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하고 남자보다는 자신의 삶에 관심을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추억이 많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너무 서둘러서 잠자리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서둘러 잠자리 하면 안 좋은 이유가 다양하지만 그중 하나가 추억을 만드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잠자리 후에도 추억을 만들 수 있지만 잠자리 전에 만들 수 있는 심쿵하고 풋풋한 추억이 있거든요. 이런 심쿵하고 풋풋한 추억은 아무리 나이가 들고 경험이 많아도 꼭 필요한 것 같아요. 1, 2년 만나고 지루해지는 커플은 잠자리 외엔 다른 추억이 없는 거예요. 다양한 경험을 함께한 커플은 쉽게 헤어지지 않더라고요. 다섯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헤어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래 만나는 것 같아요. 남녀가 헤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면 상대의 참을 수 없는 습관이 이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술만 마시면 연락이 안 되는 것, 술만 마시면 폭언하고 이유 없이 싸움을 하는 경우, 수시로 화내는 습관, 소비를 통제하지 못하고 과소비하는 경우, 바람기 있는 습관, 막말하는 습관, 게으르고 불성실한 생활 습관 등 많죠. 남녀가 처음엔 이성적 호감으로 만남을 시작하지만 오래 만나다 보면 상대의 습관이 모두 보이게 되는데요. 이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만남이 즐겁지만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만나면 만날수록 피곤해져서 관계를 이어가기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 오래 원만하게 만나는 커플들을 보면 서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상대를 힘들게 안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6번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합니다. 여러분, 오래 만나는 커플은 다른 이성을 만날 매력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만나는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기도 하겠죠.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모두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커플이 오래 만나다 보면 유혹이 없을까요? 남녀 모두 있죠. 사회생활도 많은 요즘 누가 봐도 매력적인 사람은 끊임없이 유혹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지키는 이유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기 때문일 거예요. 제 주변에서 봐도 누가 봐도 괜찮은 남자가 자신의 가정을 잘 지키며 사는 남편도 있습니다. 정신이 건강하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또한 몸의 건강도 중요한데요. 중년 이후엔 몸이 아프면 사회생활도 힘들어지고 잠자리도 어려워지는 건 다들 아시죠? 사회생활이 힘들어지고 스킨십이 없으면 메마른 관계가 됩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고 상대의 건강까지 챙기는 커플이 오래 행복하더라고요. 정리하면 지루하지 않고 오래 행복한 커플은 첫 번째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두 번째는 열정을 쏟을 곳이 있다. 세 번째는 남자는 한 발 다가서고 여자는 한 발 물러선다. 네 번째는 추억이 있다. 다섯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다. 오래 만나야 별거 없어. 오래 만나도 결혼 안 하면 결국 헤어진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죠. 헤어질 수 있어요. 어떤 만남이든 이별은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가 이 관계에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깊이 있는 관계를 가져본 사람은 인생의 깊이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자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마음을 열고 만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더 좋아하고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집착하게 되면 남자는 질려하며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왜 우리는 이런 연애를 반복할까요? 여러분,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 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밀당을 잘해야 한다. 남자에게 너무 잘해주지 말아라. 을이 되는 순간 질리는 여자가 되는 거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요. 주변에 보면 오래도록 연애하고 결혼 생활에도 한결같이 잘하는 남자가 있죠. 그런 여자는 어떤 비결이 있는 걸까요? 물론 천성 자체가 얼마 못 가 질려하는 남자가 있죠. 유난히 3개월, 6개월만 지나면 쉽게 질려하는 성향의 남자들이 있는데요. 이런 남자들은 여자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남자들이니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면 헤어지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든 우리 남편은 변함없이 날 아껴주고 사랑해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여성은 1%의 남자를 만난 겁니다. 보통의 범주에 있는 남자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고 실천하면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40대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 5년 되었고요. 어떻게 해야 연애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연애 패턴이 비슷해요. 남자가 적극적으로 다가오고 결국 제가 마음을 열게 돼요. 전 어느 순간 그 남자에게 푹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합니다. 남자친구에게 올인하게 되고 좋은 거 있으면 챙겨주고 보고 싶고 연락 자주 하고 싶어요. 남자친구의 사랑이 항상 그립고 사랑을 많이 받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늘이 되어 있네요. 서운해하고 싸우다 질려서 헤어지게 됩니다. 전 밀당도 싫고요. 서로 위해주고 아낌없이 사랑해주는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사랑을 하고 싶은데 남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힘들고 속상하네요. 여러분은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고민하는 여성분들 참 많죠. 20대 여성도 이런 고민하지만 40 이후 여성도 비슷한 고민 많이 합니다. 한두 번 비슷한 연애를 경험하면 이젠 안 그래야겠다 생각을 하죠. 연애 초반엔 어느 정도 조절이 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성은 오반되었고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버리기 일쑤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우 같은 여자들은 남자를 조절해서 잘 만나던데 오래 만나도 질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40이 넘으면 인생도 알 만큼 알고 사랑도 잘할 것 같은데 참 어렵죠. 왜냐하면 나의 마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그토록 사랑을 하고 싶은지 그 근본을 들여다보면 문제를 좀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5일 동안 밥을 못 먹었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온통 머릿속엔 음식 생각뿐이겠죠. 보통 1, 2년 부부관계 소원해져서 이혼한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오랜 시간 켜켜이 쌓인 불만족이 이혼으로 결론을 내는 거죠. 부부간 사랑도 메마른 지 오래된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사랑의 갈증이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성관계뿐 아니라 정서적 사랑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는데요. 이혼 후 너무 힘들어져서 이젠 누군가를 만나는 게 두렵다고 하지만 가슴 한편엔 사랑에 대한 갈망이 있기 마련이죠. 사랑을 갈망하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마음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랑의 갈증과 함께 전 배우자에 대한 미움, 원망, 현실적인 두려움과 외로움이 더해지며 우울해지기도 하죠. 이런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극복하는 분도 있지만 많은 여성들이 이런 정서적인 어려움을 남자와의 사랑을 통해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혼 후 많은 여성들이 성관계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 삶에 연애도 필요하고 성관계도 필요한데요. 뭐든 지나치면 문제가 되더라고요. 내가 성과 사랑에 집착하고 몰입할수록 질리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남자는 사냥하며 살던 사람들이라는 건 다들 아시죠? 남자에겐 사냥 본능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데요. 사냥꾼은 사냥감을 쫓으며 쾌감을 얻는데 사냥감이 죽은 것처럼 있으면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그럼 밀당을 해야 하는 거냐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의식적으로 하는 밀당이 아니고 밀당을 넘어서 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절친과 통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 주로 어떤 대화를 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의 대화 90% 이상이 남자친구나 남편의 이야기라면 여러분은 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질리는 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아침에 눈을 뜰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90% 이상이 남자친구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면 이 또한 덜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연애 초반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요. 만난 지 6개월, 1년이 넘어가는데도 내 고민의 대부분이 남자친구에 관한 것이고 대화의 주제가 대부분 남자친구와 관련된 것이라면 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오래 만나도 질리지 않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덜 사랑할 수 있을까요? 세리 야곱의 남자들은 왜 여우 같은 여자를 좋아할까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남자들은 예쁜 여자보다 여우 같은 여자에게 더 빠져든다고 해요. 그럼 여우 같은 여자들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우는 엽기적인 그녀처럼 사납고 으르렁대고 무례하며 버릇없는 여자가 아니고 여우는 언제 어디서나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고 확실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품위를 유지하는 여자인데요. 그래야 남자는 그녀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깨닫게 된다고 해요. 또한 여우 같은 여자는 정직하지만 모든 것을 내보이진 않습니다. 자기 시간을 스스로 통제하고 자기만의 리듬에 따르며 그가 자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녀는 남자 외에 다른 일에 열정적인데요. 남자는 자신이 그 여자가 전부가 아니라고 느껴질 때 그녀를 더 원하게 됩니다. 여우들은 바쁘게 생활하기 때문에 그가 늘 곁에 있어 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치마를 입고 물구나무석이라도 하려는 여자를 보면 남자는 경외심보다 두려움이 앞서는데요. 심지어 여자를 충전용 배터리쯤으로 생각하고 이 여자에게서 얼마나 많이 빼낼 수 있을까 하고 머리를 굴리는 남자도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 책 내용 어떠신가요? 전 많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남자에게 올인하지 말고 여우 같은 사랑을 하세요. 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남자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남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다들 내 여자가 하면 정 떨어지는 행동이 있는데요. 그걸 파악해서 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 떨어지는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래전 실수한 걸 싸울 때마다 끄집어내어 곱씹는 것, 사소한 일에 목숨 거는 것, 늘 다른 남자들과 비교하며 돈 없다고 징징거리기, 자기 관리 안 하고 게으른 습관들, 자신의 일에 소홀한 것, 지나치게 다른 사람 시선 의식하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부끄러운 행동하는 것, 거칠게 말하는 습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행동 지속적으로 하면 아무리 처음에 좋아서 만났어도 남자는 질려서 떠나게 됩니다. 사실 이런 행동들 여자뿐 아니라 남자가 해도 질리죠. 좋아하는 행동을 하는 것보다 상대가 싫어하는 행동 안 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정리하면 오래도록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되려면 첫 번째는 덜 사랑하는 방법 배우고 실천하기, 두 번째는 남자가 싫어하는 행동 하지 않기.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오래 만나도 쉽게 질리지 않는 여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 배우자 사랑 듬뿍 받고 사는 비결이 있을까요? 여자 성격 안 좋아도 남편이 가정적이면 사랑받고 살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고, 여자 성격이 무난하면 부부 사이 좋다고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기혼뿐 아니라 싱글 중에도 유난히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성들이 있죠. 이런 여자들은 어떤 매력이 있는 걸까요?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40대 동갑 부부입니다. 남편이 유난히 인정 욕구가 강해 너무너무 피곤하네요. 남편은 키도 작고 외모도 평범합니다.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별로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데 유독 인정 욕구는 강합니다. 회사 일에 안절부절 못하고 승부욕 강하고 자랑질 심해요. 어릴 때 부모 사랑 못 받고 자라면 인정 욕구가 크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인정 욕구 강한 남편 피곤하고 어린애 같아 한심하기까지 하네요. 여러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피곤한 남자네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인정 욕구 강한 사람 치고 잘난 사람 별로 못 봤다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만족을 모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편과 산다는 60대 여성도 있고, 덜 떨어져서 인정 욕구 강하다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인정 욕구가 강하다는 건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남자만 인정 욕구가 있는 게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남녀 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 관계를 잘 만들어 가려면 사람은 욕망하는 존재라는 걸 인정해야 하는데요. 내 욕망이 무엇인지 아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대의 욕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상대의 욕망의 차이를 인정하고 나와 상대의 욕망을 적절하게 채워나가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욕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물론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여자의 욕망이 있고, 여자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남자의 욕망이 있는데요. 남자가 끝까지 사랑하고 충성하는 여자들은 남자의 욕망을 파악하고 채워주는 여자입니다. 대표적인 남자의 욕망 중 하나가 인정 욕구인데요. 여자들이 보기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죠. 왜 저렇게까지 할까? 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는데요. 남자 입장에서 봐도 여자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동물일 겁니다. 남녀 관계를 잘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서로의 욕구를 채워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남자의 인정 욕구를 채워주는 여자, 여자의 사랑 욕구를 채워주는 남자, 이런 커플이 가장 이상적이죠. 뉴질랜드 빅토리아 대학교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했는데요. 남녀 50쌍에게 10분 동안 이성과 대화를 나눈 뒤 실제로 데이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0분간 대화를 한 뒤 내가 상대에게 얼마나 호감을 얻었을까 물었는데요. 남성은 여성이 나에게 호감을 느꼈고 자신과 데이트를 하고 싶어 할 거라 스스로 지나치게 과대평가했고, 그에 반해 여성들은 대부분의 남성이 나에게 별로 호감을 느끼지 않았으며 나와 데이트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해요. 남녀의 차이 참 재밌죠. 이렇게 남자는 남녀관계뿐 아니라 모든 것에서 자신의 능력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간의 나르시시즘 성향이 있는데요. 남자는 여성에 비해 나르시시즘 성향이 더 높다고 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병적인 나르시시즘은 제외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운전도 평균의 사람들보다 더 잘한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지능도 평균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고 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의 외모에 만족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미국의 에팔레치안 주립대학교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신의 몸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조사를 했는데요. 여성은 71.9%가 자신의 몸매에 불만족하다고 답했고 남성은 28.1%만이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물론 남자에 비해 여성의 외모가 더 중시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하겠지만 남성은 모든 면에서 자신을 높게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런 심리를 평균 이상 효과라고 하는데요. 남성들에게는 나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믿고 싶은 심리가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남자는 이렇게 나는 평균 이상이야 라고 생각해야 자신을 지켜나갈 수 있는 존재고 용기를 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여성에게 거절당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들이댈 수 있는 용기도 생기겠죠. 이 믿음을 인정해주고 자존심을 세워주는 여자에겐 아낌없이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무참히 깨버리는 여자는 처음에 좋아서 시작했어도 결국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여성들은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상대가 고맙다고 말하면 그 말에 그리 큰 의미를 두지 않는데요.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작은 것에도 고맙다고 말하고 자기가 이렇게 해줘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면 정말 뿌듯해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끝까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잘하는 게 있어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남들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 남자도 오래 연애하고 같이 살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남자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여자가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어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얼굴도 정말 지극히 평균, 몸매도 평균, 외적인 건 모든 게 평타였던 듯. 하지만 그 여자가 남자친구가 생기기 전까지 정말 다 세지도 못할 만큼 수도 없이 많은 남자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친해지고 나서 이 평범한 비주얼의 여자애가 왜 그토록 수많은 남자들의 사랑을 받았는지 알게 되었네요. 한 줄 요약하면 그의 앞에선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었던 듯. 여자 어필하고 뭔가 어색한 말투나 행동을 하지 않아도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그대로 행동해도 왠지 모르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고 남자들끼리나 즐길 수 있던 것들을 함께해도 항상 즐거워했고 예를 들어 게임이나 스포츠, 짓궂은 장난을 치면 치는 대로 무거운 얘기를 하면 하는 대로 그 분위기를 충분히 만끽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매력. 나조차 깨닫지 못한 내 모습의 변화마저도 세심히 캐치해주고 머리를 이렇게 하면 이쁘겠네, 옷을 저렇게 입으면 더 잘 어울리겠네, 항상 관심을 가져주었음. 그냥 그저 그 여자의 앞에서는 못난 모습이든 뭐든 내 있는 모습 그대로 행동해도 항상 즐거웠고 보너스로 만날 때마다 항상 자신감도 높여줬음. 솔직히 절친의 여자친구만 아니었으면 나 역시 정말 다 걸고 1번쯤 사랑해보고 싶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을 많이 받은 글인데요. 저도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남자의 본성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성인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는 인간이라는 것 빼고는 사고하는 방식, 문제를 대하는 방식 등 모든 게 다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남자와 관계를 잘 만들어가는 여성들은 이걸 인정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도 남자가 채워줄 수 있는 걸 꼭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내가 10개를 알아도 남자 앞에서는 5개만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남자가 날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놓고 남자가 그걸 채워줄 때 진심을 다해 고마워하고 행복한 걸 표현하는 여자가 정말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에 반해 관계를 잘 못 만들어가는 여성들은 내가 다 하고 남자에게 서운해하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데이트할 때 스케줄 자기가 다 짜고 예약하고 지쳐버리는 거죠. 단 주의할 점은 남자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로 적당히 채워주길 바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주문을 틀리는 요리점이라는 에세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신이 가득 채워졌을 때 상대에게도 너그러워진다.
누군가를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것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은데요. 물론 마음에도 없는 칭찬은 쉽지만 상대도 진심이 담겨 있는지 금방 압니다. 자신의 부족함까지 모두 수용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심을 다해 상대를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더라고요. 결국 상대를 인정하려면 나를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를 인정하려면 내 마음의 사이즈가 상대보다 커야 하는데요. 마음의 사이즈가 남녀가 같으면 트러블이 많더라고요. 정말 잘난 여자는 큰 마음의 사이즈로 남자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여성입니다. 남녀 모임에서도 상대가 말이 많아서 싫다, 말이 없어서 싫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관계를 잘 풀어가는 사람들은 말이 많은 사람은 유쾌해서 좋다고 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진중해서 좋다고 해요. 상대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열쇠더라고요. 여러분과 자유롭고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고 싶은 오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